오늘도 활기찬 에너지를 자주 팡팡 품어내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세상의 구조를 확률로 해석하는 남자인 세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접한 노래 실력으로 어떻게 전국 노래자랑에 나갈 수 있었는지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계속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달콤시 자르르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 청취자분들 중 일부는 때는 말이야, 응? 구독자 10만 밑으로는 시리즈를 기획한 놈이 없었어. 대부분 단편 명작 소설을 만든다고. 근데 너는 아재는 무슨 생각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시리즈를 기획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입장에서 극악의 확률이 1%를 뚫었다고 생각하는 재미있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살포시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의 노래 실력은 중학교 때 권총을 얻어맞았습니다. 권총을 맞았습니다. F 폭격기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때 특별히 더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열심히 흥을 거렸지만 노래 실력은 별로 일초월장하지 않았습니다. 수평선, 수평선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스타일 직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학 입시에서는 노래 실기 시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실제로 반영도 거의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학교를 나와서 특별히 노래를 잘 불러서 주목받은 점은 없었습니다. 대신, 대학교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재미있는 점은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저의 편협한 시각에 의해서 모든 친구들과 그 동급이다. 왜냐면 그 경쟁자잖아요. 점수를 매기는 어떤 그런 같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잘 불러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때부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점수를 매겨서 어떤 내신 성적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딱 듣다 보니까 동기나 선배 중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10명이 노래를 부르면 한두 명은 분명히 잘 불렀습니다. 한두 명은. 100명 기준으로 볼 때 10에서 20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얻고 보니까 물론 천민피셜이긴 하지만 그 당시 계속 방영됐던 전국 주부 노래자랑인가? 아무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프로그램들이 왜 잘 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전체 국민의 10%는 됩니다. 10%. 충분히 들어줄 만한 사람 10% 됩니다. 5천만 명이니까 최소 500만 명은 노래를 잘 부를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유명한 가수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잠깐 제쳐두고, 저의 노래 실력을 다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대학교 때도 전혀 주목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선생님한테 권총 맞고, F 맞고, 그, 전국 노래자랑에 꼭 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런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고민한 끝에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좀 더 잘 부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이 제가 2000년대 중반쯤 한참 찜질방 문화가 전성일 때 그때 매주 그 기름동에 있었던 그 서울 레저타운이라는 곳에서 노래자랑을 열어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갔습니다. 토요일마다. 근데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제가 2번 딱 불렀는데 2번 다 아웃됐습니다. 15명 중에 6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재밌는 통계는 어떤 공식적인 노래 자랑에서는 최소 참가 인원의 절반 정도는 잘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명 정도 나오는 사람들은 평상시 노래를 즐겨 부르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평가받으러 나온 겁니다. 상도 받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런데 저는 그 되지도 않는 실력으로 또다시 멘탈이 딱 헤딩을 했더니, 그냥 땡! 아, 홍대광 선생님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느낌으로 딱 한 번, 딱 한 번 그 인기상이라도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윤수인 형님의 황홀한 고백을 불러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아, 두 번 연속 딱 실패하고 느낌이 팍팍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심사숙고 끝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인기상이라도 받아서 어? 어? 그 전국 노래자랑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자신감의 발판이 될까라고 고민한 끝에 소른도 선생님의 사랑의 트위스트를 픽하게 됩니다. 이 곡을 고르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 일단 제 목소리가 두껍고, 그 다음에 저는 춤을 잘 못 추지만 흥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그러면은 노래는 뭐 아주 못 부르진 않지만 뭐, 그럭저럭 들을만 해주고 거기다 또 싱겁게 춤을 춰주고 이게 딱 웃음 이절도 표정으로 딱 불려주면 거기 앉아있는 그 관객들이 보통은 중장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일단 심사위원도 사람이니까 주 관객들의 그 반응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인기상만 딱 넣었습니다. 그 딱 결론 끝에 15명이 참석하면 그 6동 안에 드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기상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전격적으로 곡을 바꾸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성공의 이유를 딱 짚은다면은 그, 그 고객의 그러니까 앉아있는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불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신나게 춤을 출 수 있게 저가 이게 막 대도 않는 춤을 막 추면서 그분들의 흥을 이끌어내는 게 제가 인기상이라도 받았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 거기서 그 인기상을 얻고 자신감이 증폭됐습니다. 정확하게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신감 속에 나도 어쩌면 한 10년 후쯤에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하지만 여전히 벽은 높았습니다. 특히 그 벽을 높게 느끼게 된 계기가 그 사회생활 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것도 있었지만 제 와이프가 귀가 소머지기거든요.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노래를 듣더니 네, 앞으로 노래 부르지 마라. 어? 그것도 노래인가?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중학교 때 그 악몽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1학년 때. 이거를 또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다시 듣게 되다 보니까 그 자신감이 조금 다시 떨어졌지만 마치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5월인가? 5월 달에 2015년 5월 달에 어떤 아파트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와 먹고 노는 축제 일명 축제를 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별로 참가 생각은 없었지만 마치 와이프가 딱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이 노래는 조금 곤란하다. 응?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약간 네가 썩는다고. 응?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딱 그 축제 행사의 글을 정확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노래 자랑에 용감한 도전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용감한 도전성. 그리고 무려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와, 저는 순간 딱 감이 왔습니다. 나는 너로 포지셔닝 하겠다. 응? 어차피 안 되는 노래 실력, 용감한 도전성에 맞게 곡을 선택하고, 어? 열심히 불러서,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어떤 곡을 선정해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한 2, 3일 정도. 그랬더니 갑자기 딱 떠오르는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은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됐었지만 1988년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신 신해철 형님의 그대에게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대에게라는 곡은 일단 흥겹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표정은 좋습니다. 열심히 부르는 표정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삑사리가 나겠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저 아재 애쓴다 애써 그 되지도 않는 노래 실력으로 막 나의 애창곡인 그대 얘기를 곧다구로 부르니 하지만 너의 도전 영실을 높이 살리라. 아마 이런 반응을 딱 끌어내기 위해서 딱 거기에 맞게 뭐냐면 세팅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 포지셔닝을 해서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어차피 삑사리 나는 거는 연습 안 해도 나. 그냥 있어요 하면 뭐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 표정만 지으면 돼. 제가 할 일이라고는 열심히 가사를 외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실력 그대로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그러면 삑사리가 당연히 날 거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니 그따구 실력으로 나온 거 보니까 상이라도 좀 줘야겠다. 넌 정말 용감해. 용감하다고. 그래서 저는 자신감 만만하게 자신감 듬뿍 갖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받았습니다. 용감한 도전상 상품권 무려 5만원, 노래를 곧다구로 부르고 상품권까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와이프 말이 더 웃겼습니다. 그때도 딱 15명 참가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그럽니다. 내가 냉정하게 점수를 매겼는데 15명 중에 15등이다. 저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15명 중에 15등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세상의 기준에 맞게, 심사위원 기준에 맞게 상품을 출시했고 심사위원들이 제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해하는 저의 표정을 보고 와이프는 와, 얘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야, 그 노래 실력으로 맨날 잘하게 노래자랑 나간다고. 와, 박수 쳐줄게. 응? 네 용기는 정말 최고야. 그래서 저는 그 말 속에 엄청난 용기를 얻고, 만약에 전국 노래자랑이 시흥에서 열린다면 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빨리 그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서 TV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진 관계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하시는 마다 승승장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사르르 빵빵하게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